중미와 남미 사이를 흐르던 바닷물길이 파나마 지협에서 막히면서요, 물길을 바꾸게 되었는데요. 그 파급력은 엄청났습니다. 이 지역 생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그치지 않고요, 대서양과 태평양에서 해류 순환을 바꾸고요, 지구 전체의 기후에 막대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카리브해에서는 난류가 좀 더 차가운 태평양 물과 섞여서 흘렀었는데요. 이런 흐름이 차단되면서 곧바로 북동쪽으로 흐르는 멕시코 만류가 생겨났습니다. 이 난류 덕분에 북미의 동해안과 서유럽은 좀 더 따스해질 수 있었습니다. 멕시코 만류가 따스한 물을 다량 끌고 북쪽으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습해진 고위도 지역은 차가운 기온에서 강설량이 대폭 증가했고요, 빙하가 빠르게 확장되었습니다. 바로 파나마 지협이 빙하기를 앞당기는 계기를 마련해 준 것입니다. 빙하기를 향해 가면서 해수면은 낮아지고 환경이 크게 바뀌게 되었는데요. 생물마다 개체군이 줄거나 확장되는 변화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파나마 지협에서 북미와 남미 대륙을 연결하는 육교가 만들어지면서요, 두 대륙의 동물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뒤숭숭한 분위기에서요, 동물들의 이동이 잇따랐습니다. 이 현상을 미 대륙의 대규모 생물 교체라고 일컫는데요, 약자로 가비라고 부릅니다. 파나마 지역에서요, 북쪽과 남쪽의 미 대륙이 연결된 후에 포유동물은 물론이고요, 파충류, 양서류, 절지동물, 그리고 날지 못하는 새와 담수어까지도 대거 이동했습니다. 수많은 북미 동물은요, 춥고 건조해진 대륙에서 좀 더 알맞은 기후를 찾아서 남쪽으로 이동했는데요. 이동 대열에는 낙타와 사슴, 말, 그리고 맥 같은 유재류하고요, 퓨마, 제규어, 개, 족제비, 곰, 이런 육식동물도 있고요. 그리고 수많은 종류의 설치류가 이주 대열에 포함되었습니다. 남미로 이주한 낙타는요, 라마, 알파카, 비쿠냐, 과나코로 살아가게 되었는데요. 과나코만 야생에서 살고요, 라마나 알파카, 비쿠냐는 가축화되면서 안데스 고온 지대에서도요, 인간의 삶을 돕고 있습니다. 남미로 이주한 푸마는요, 쿠거라고도 얘기하는데요, 북미보다 훨씬 넓은 범위에 서식하면서 아메리카 호랑이라거나 아메리카 표범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남미로 이동한 회색 여우는요, 남미 대륙 북쪽의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 같은 북쪽에 머물면서 살아남았고요. 제규어도 특별한 육식동물이 없던 남미에서 자신의 영역을 광범위하게 확보했고요,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북쪽으로 이주한 남미 동물보다요, 남쪽으로 이주한 북미 동물들은요, 좀 더 잘 정착해서 살아남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남미의 토착 종들이 사라져버린 원인이 북미의 거센 동물들에게 밀렸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남미에서는요, 외래종으로 어수선해진 환경을 피해서 소수의 동물들이 파나마 지협의 육교를 타고 북미로 이동했습니다. 북미로 서식지를 옮긴 남미 출신의 동물들은요, 이미 털을 잡은 기센 동물들과 경쟁해서 버티기 어려웠는데요. 버지니아 주머니쥐는 단독으로 살면서 야행성으로 어두운 밤을 틈타서 활동하고 위험에 처하면 죽은 채 하는 행동으로 살아남았고요. 그 덕에 유대류 중에서 가장 북쪽에 사는 종류로 이름을 떨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북미 주머니쥐라고도 부르는데요. 생명력도 강해서요, 서식 범위가 미 동부 지역에서 멕시코 남쪽에 이르기까지 잘 번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북미로 이동한 호저는 오늘날까지 살아남아서 현재 캐나다와 알래스카에 이르기까지 북쪽 고위도 지역 숲까지 진출해서요, 잘 살아남았습니다. 이렇게 파나마 지역의 생성은 육상에서의 대규모 생물 교체를 이끌었고요, 바다 생물들은 갈라놓으면서 종 분화를 이끌었습니다. 생물들 입장에서는요, 엄청난 사건이었던 거죠. 태평양과 대서양을 가로막은 파나마 지역은 원활한 물자 교류가 필요한 현 인류의 입장에서 보면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습니다. 파나마 지역을 횡단해서 태평양과 카리브해, 대서양의 일부죠, 카리브해를 연결한 파나마 운하는 1914년에 개통했고요. 2016년에는 확장 개통했습니다. 개통한 지는 이미 100년이 넘었는데요. 총 길이 82km의 파나마 운하를 이용할 경우에 남아메리카를 돌아가는 것보다 운항거리를 약
15,000km 가량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파나마 운하는요, 수에즈 운하와 더불어서 대양을 연결하는 인공 수로이고요. 1869년에 완공된 수에즈 운하가 좀 더 긴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수에즈 운하는 아시아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을 연결하는 수에즈 지역에 건설된 것인데요. 지중해와 홍해, 인도양을 연결하면서 운항 거리를 크게 단축시킨 해상 실크로드입니다. 사막 환경인 수에즈 지역에 비하면 파나마 운하가 건설된 파나마 지역은요, 열대의 산지라서 훨씬 많은 생물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게다가 2016년에 확장 개통한 이후에 태평양을 거쳐온 선박에서 멕시코만으로 유입되는 외류종이 상당히 늘었다는 조사 자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망둥이, 우렁쇠이, 홍합 등의 외래종이 이 지역의 토착종을 몰아내는 상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운하에 가깝게 위치한 카리브해에서는 생태계 교란을 피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파나마 운하는요, 침입종의 초고속도로 슈퍼하이웨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효율성이 중요한 인류새는 바다 생물들에게도 혼돈의 시대가 되었습니다.